어제부터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역시 관심이 되는 부분이 지난 6년간 유지돼 왔던 이 금리 인하 기조 그리고 통화 공급 정책이 과연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 재테크 관점에서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한 움직임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각국 중앙은행 또 얘기를 하기 이전에 어제 선진국들의 제조업 중시 정책 또 의견을 나누고 했었는데요. 오늘 미국의 제조업 지표 상당히 잘 나왔더군요, 위원님. 예, 어제 그런 감이 있어서 그 각국의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미국도 ISM 제조업 지수가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와서 미국 증시가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좀 상승세를 됐죠.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어제 말씀대로 제조업 경기가 세계 증시를 이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시화됐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나눠볼 것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회의가 이제 러시를 이루고 있다는 부분인데 각국의 주요 일정부터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름 휴가철이 끝났습니다. 예. 바쁘시겠죠. 아무래도 휴가철이 끝나니까 중앙은행도 바쁘다. 그래서 일정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첫 스타트가 어제 호주 중앙은행 회의가 열렸었죠. 네.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는 금리가 0.25%로 이렇게 종전의 수준 그대로 유지했죠. 이건 이제 1959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호주가 금리 인상 기조에서 현 수준을 동결한 데에는 역시 중국 경제 요인이 가장 크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둔화되다 보니까 원재 가격이 좀 떨어지면 호주 경제는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동결됐다 이렇게 보시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오늘이 캐나다 중앙은행이 상당히 관심이 될 걸 봅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느닷없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난 6년간 선진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가장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중앙은행 회의에서 어떻게 금리를 결정하느냐 하는 것도 세계 금융시장에 과거보다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때 주역이었던 마크 허니가 지금 영란은행의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7월 1일부터 청주를 갔던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도 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중앙은행 회의에 오늘 결과도 상당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시도 했고요. 내일이 러시입니다. 내일이 일본 중앙은행 회의, 영란은행 회의,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 제조업 지표 호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유럽과 관련해서 ECB 회의가 역시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구 전략 관련해서 9월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17일부터 양인가 열리는 FRB 회의도 관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도 됐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다 있죠. 그래서 이 회의의 결과가 증시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매번 이제 열려오는 회의지만 유독 이제 9월에 몰려있는 이번 중앙은들의 회의에 역시 관심이 가는 것은 그간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미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왔었는데요. 네. 금리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중앙은행에도 금리를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이 되는 대목인데요. 신흥국들은 경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금리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글로벌 자금이 금리차 같은 캐리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와다르메 표현은 N 캐리 자금, 스미스 표현은 달러 캐리, 그 다음에 소피아 표현은 유로 캐리 자금, 왕씨 부인녀는 유아나 캐리 자금. 그러면 진행자께서 한계 원화 자금도 자금 출처가 좀 이상한데 가긴 합니다는 그래도 국제적으로 보면 원화 자금도 많이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을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인 김씨를 따서 김씨 부인이다 이렇게 합니다는 경제 주도권이 아직도 이제 남자에 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에서는 한국만큼은 김씨 부인이 아니라 김씨 사장이다 이런 그렇군요. 아침에 좀 우스갯소리로 증시도 좀 괜찮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붙고 있습니다. 이런 캐리 자금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적 완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흥국에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출구 전략 우려가 되니까 실제 출구 전략 추진하지 않더라도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자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자금 이탈이 많은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의 중앙은행 총재다. 금리차가 선진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금을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시겠습니까? 내리시겠습니까? 올려야 되는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말씀대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밑에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비교적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미 신흥국들은
다른 요인이긴 하지만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과연 그 선진국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제부터 잇따라 열리고 있는 이제 선진국들의 중앙은행 회의에서도 그런 금리 부분에 있어서 인상을 할 것인가 하는 여부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네, 신흥국의 금리 인상이 예. 돌아선 것이 사실 출구 전략에 따른 자금 이탈 규모가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목적이다 예. 하면 선진국들이 좀 잇따라 중앙은행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을까?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출구 전략은 경기 안정 대책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안정이 돼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면 양적 정책 선진국 자금이 선진국으로 유입됐느냐? 안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자금 이탈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할 요인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중앙은행 입장대로 물가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물가는 지독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에 따라서 금리도 기준금리도 인상할 요인은 없다. 그럼 뭐가 지금 주가됐냐 하면 역시 지금은 중앙은행도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목표보다는 국민들의 성과를 줘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FRB가 고용 목표제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잇따라 열릴 이런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 목표에서 물가 안정만 가져갈 것이냐, 국민들을 위해서 체감 경기를 개선시키는 측면에서 사실 고용 목표제를 도입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OECD의 경제 전망에서도 아까 왕 기자께서도 그런 얘기했죠. 선진국들이 지금 제조업 지표가 좋고 경기가 좋다 보니까 네. 마치 뭐 유럽위기가 끝났다 해가지고 과잉적인 지표 이렇게 하는데요. 유럽위기가 끝나느냐 하면 이렇게 시간을 한번 맺고 우리가 유럽의 유럽 본드 발행하는 재정 통합이 달성했을까? 이게 예. 이제 본질적 문제인데 이게 끝나느냐 하면 이게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유럽의 지표들이 좋다고 하다 보니까 마치 유럽이 위기가 끝났다. 상반기까지 증시의 투자가들이 짓누르려고 했던 유럽 위기가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과잉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는 OECD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아직도 경기가 회복세가 완만하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했을 땐 금융과 실물 간의 연계성이 아직도 미약한 것이 원인이다. 그러면 이번 회의를 통해서 금융과 실물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거 2년 전에 FRB에서 5% 트위스 것처럼 금융과 실물 간의 연계성이 강하게 위한 소위 5% 트위스 같은 이런 정책들이 나오겠느냐, 소위 제3의 통화정책 대안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은 금리 인상보다도 더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이 되는군요.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동결 움직임이 거의 뭐 커 보이고요. 기정사실하죠. 예. 네네. 신흥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올려왔고, 그게 물론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네네. 근데 사실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실물 경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좀 탄탄하고 좋았을 때는 큰 영향 없겠지만 지금 신흥국들 분위기 봐서는 오히려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 민감한 때에 진행자께서 식견이 높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신흥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사실 경기적 요인이 아니다. 예. 그러면 뭐냐? 자금 이탈 요인이다.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 그러면 지금 각종 예측 기관들이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 일제히 나올 겁니다. 내년도에 전망.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기업들이 10월부터 각종 경영 전략을 짤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자, 그동안 경제 전망하면 어떻습니까? 선진국 침체, 신흥국 좋아. 이렇게 했죠? 예. 근데 올해 그 전망에서 보면 이번에 OECD 전망 어제 발표된 걸 보면 자, 선진국 그래도 괜찮아. 신흥국 안 좋아. 예. 이런 상황에서 자금 이탈에 따라서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요. 예. 자금 이탈 방지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올리고 있는 국가들이 많고요. 그럼 어떠냐 하면 자금 이탈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들은 선진국보다도 리퀴 트랙 유동성 함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없기 때문에 예. 사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에 미치는 충격 정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경기에 미치는 충격 정도가 크면 추가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투자 요인이 떠다 보니까 투자 요인이 적다 보니까 다시 자금 이탈되는 요게 소위 비시어스 사이클 시어리라 해서 나선형 악순환 이론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한번 설명해 드렸죠. 나사를 돌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멍이 커진다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신흥국이 당면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신흥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또 어떤 간절한 어떤 마음에서 이제 나온 정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흥국이 자꾸 이중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위기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매번 저희가 꾸준히 어떤 신흥국들의 움직임을 주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또 신흥국에서의 어떤 외환위기 가능성을 또 검토해 볼 수밖에 없는,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가 1997년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예. 분명히 다르다 해서 캐시프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발 좀 이렇게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1997년 바트와 태국에서 문제가 있어서 예.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제2의 외환위기, 아시아 위환위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마치 시청자를 미치는 충격이라든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관계없이 아주 방송의 단골 메뉴로 해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다루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1997년에는 신흥국은 경제 내부적 문제에서, 신흥국의 내부적 문제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양쪽에서 들어갔던 자금이 빠지는 과정에서 캐시프로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캐시프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같은 신흥국이라 하더라도 사실 출구 전략에 따라서 피해가 이렇게 최소화하고 오히려 기회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아예 오늘 무엇을 지정해 드리겠죠. 우리가 위안보이고 캐시프로는 스타학적인 측면에서는 위안보이고 플로어적인 측면에서는 경상수지 흑자에서 지금 상태에서 신흥국에 이렇게 세 가지적으로 분류한다면 로우 리스크 컨트리, 위험이 거의 없는 국가. 예. 위험이 거의 없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과 싱가포르, 중국 이런 국가들이 속한다. 위안보고도 많고 캐시프로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 예. 그리고 미들리스크 컨트리는 브라질, 그다음에 필리핀 같은 이런 국가들. 이거는 자체적으로 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가 발생하면 곧바로 전염되는 이런 국가들을 보통 미들리스크 컨트리인데요. 브라질, 그다음에 필리핀 같은 국가가 되겠다. 그리고 하이리스크 컨트리는 위안보에도 적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통제력이 적고 지도력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 이게 바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터키, 태국 이런 국가들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명확하게 1997년 같은 이러한 위안보이고는 위안위기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신흥국별로 소위 차별화, 디커플링 현상은 위안보이고와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로우 리스크 컨트리, 미들 리스크 컨트리, 하이 리스크 컨트리 구별된다. 이걸 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상황적인 측면에서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다가 마치 상황이 발생은 그때 연관시켜서 그래프나 몇 개 딱 그리고 1997년 것처럼 위안위기가 발생한다. 이런 시각의 접근은 예.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이제 묶어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네네. 각 신흥국 각국별로도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네네. 별도의 또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지금 4일에 이 캐나다 중앙은행 회의도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5일 일본과 영란은행 ACB 회의도 있고요. 하지만 이 각국의 통화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만한 것이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17일부터 이제 FRB 회의가 이제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요. 출구 전략 얘기가 이미 나오면서 시장에서 신흥국의 자금 이탈도 있고 반영이 되긴 시작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라든가 이런 이제 취지의 어떤 발언이 구체적으로 나오는가에 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예. 네, 9월 회의는 상당히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예. 여름휴가철이 끝나기 때문에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12월 달에 2014년에 통화정책 결론은 FRB 회의인데 거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9월 달에 양일간 FRB 회의를 열리는 것도 바로 그런 대목이다. 역시 관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출구 전략 추진할까 하는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 건 말씀드리면 버냉키 의장은 입김이 없다. 영향이 없다. 그래서 미국의 FRB의 회의를 하는 그 권력 구조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는 분은 항상 버냉키 의장 출구 전략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예. 그건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내년 1월에 그만두신다. 그러면 후임까지 거론하시기 때문에 회원 간의 가부가 동시일 때는 캐스팅 보트 권한 그걸 지도하더라도 과거처럼 입김을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번에 출구 전략 내용이 결정될 것이냐 하는 예. 것은 FOMC 멤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하다는 것은 출구 전략에 대해서 네. 전향적으로 많이 의원들이 바뀌었다 이 보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의 그 출구 전략 추진 여건은 데이터 디펜던스죠. 왜냐하면 물가가
2%의 진입하고 실업률이 6.5%이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상 멤버들의 멤버를 볼 때는 이게 한거 보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실업률이 지금 7.5%인데 어떻게 이렇게 출구 전략 추진하지 않느냐,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지금 출구 전략이 이렇게 통화정책 기조가 되면 실제로 어디까지 반영해서 이렇게 그 출구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냐 하면 통화정책은 시임스 그레이브 테스팅 이런 시차를 보면 9개월 후 1년 후에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7.5%보다 지금 미국 경제 개선세가 돼서 통화정책 출구 전략의 효과가 나는 1년 후에 나중에 이제 반영이 됐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6.5%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미리 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상태를 봐서 꼭 지금의 지표가 데이터 디펜던스 할 때 지금의 지표가 잣대가 되는 건 아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물가가 이렇게 지금 지금 안정돼 있다 해도 자, 1년 후에 그냥 폭등한다 하면 지금 조정해야지 물가가 폭등할 때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뒷부분만 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줍사. 그래서 여기 방송에서 이 실업률이 지금 7.5%니까 6.5%니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출구 전략 결정이 쉽지 않는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xit strategy is part art. art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FOMC 멤버들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립 서비스가 시작되는 올해 4월부터 출구 전략이 시작됐다. 그때 아마 출구 전략 감안해서 다 조정하셨으면 지금 이렇게 난기력을 보이더라도 아마 재산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냥 출구 전략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이 되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다음 주 11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우리의 기준금리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네, 이 자금 이탈 방지하면 인상 요인이 있고 부동산 경기라든가 경기를 살리고 제조업 살리려면 금리 인하 요인이 있죠. 인하 요인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자금 이탈 관련해서 이런 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위아 스탁 좋습니다. 그 1선 자금, 2선 자금, 퍼스트 퍼실리티, 세컨드 퍼실리티로 보면 4,100. 이건 문제 없습니다. 경상수지 500억 이상 납니다. 경상수직자가 자꾸 이렇게 큰 게 좋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 볼 때는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캐시플로우가 문제가 없다. 그럼 좋아할 것이냐? 그럼 내채 치중해야죠, 내채. 그래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내채 치중해야죠. 자, 우리 국민들 어떠냐? 부동산 경기 안 좋습니다. 경기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 기조에서는 제가 만약에 지금의 차원에서 혹시나 출구 전략에 따라서 신흥국도 이탈하면 금리는 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외환 보이고 충분합니다. 경상수지 500달러. 그러면 통화정책을 뭐 해야 되느냐. 내채 치중해야죠. 내채. 그러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그래서 내수 경기 활성화해서 제가 만약에 금통위원회라면 사실 금리는 내린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해서 국민의 체감 경기 개선원 쪽으로 좀 통화정책의 내용을 대외적이 안정되어 있다면 내부적인 측면에 치중해서 그때 맞춰서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인상과 인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회의선 동결하겠죠. 그러나 사실 내채도 치중한다면 통화정책의 유동성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선별적 통화정책에서 내채 치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의 분위기까지 좀 읽어봤습니다. 자, 선진국의 중앙은행 회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리, 그간의 이제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얘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